네, 안녕하세요.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이닉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9.7%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중 하나의 큰 이유가 레버리지를 좀 뽑아 놓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가 맞습니다. 더 가야 되고 지금 일각에서 말하는 400만 닉스가 충분히 저도 실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가 20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도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중요한 거는 수요가 더 커질 것이라는 걸 이번 마이크로 실적에서 가이던스에서 나왔죠. 27년까지의 병목 현상이 아니라 28년까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이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괴리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폭이 높은 이유는 전체적인 레버리지 그리고 전체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한 시장판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개인들은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고 기관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 때에는 레버리지를 먹고 아래로 내려갈 때에는 수량을 유지하면서 공매도로 계속 수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하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사이 속에서 청산을 당하는 개인 투자자들만 여기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국내에서는 레버리지 베팅이 이제 갑자기 2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러면서 변동폭이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미국의 SK 하이닉스 상장까지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글로벌 세계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레버리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변동성이 극강이다. 아니 몇 천조, 그러니까 2천조 가까운 시가총액이요. 하루 말마다 10%씩 변동성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청산이 당하고 순간 손절을 하고 순간 베팅에 이른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피해량이 급증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지금 정책적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책적인 실패 부분을 인정을 하고 슬슬 정부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번 바닥을 찍어줬고 이 라인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말했을 때 여러분들 그 지표상으로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쌍바닥이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바닥이긴 바닥인데요. 한 번 더 바닥을 리터치해 주면서 개인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개인들은 털어내고요. 이 세력의 물량들을 한 번 더 담아주는 형식의 흔듦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정책적인 방향성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은 항상 의외성을 가지고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이 시장의 방향성을 위로 아래로든 마구마구 휘두를 수 있다라는 이런 해석의 차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블 바텀을 찍어주기에도 좋고 세 번의 바텀을 찍어주기에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런 흔들림성을 굉장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요. 다만 지금 현재 위치는 충분하게 저가를 가리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안점으로 두셔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늘려가는 형식의 포지션을 꼭 유지해 주셔라.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업사이드가 2배 이상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상태의 매출로 봤을 때 2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올해 이후부터는 새로운 수요값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만 해도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괴리율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앞으로 이제 AI 글라스, 안경이라든가 AI 스피커라든가 일상생활에 AI 투자가 들어가겠죠. 제품이 새롭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 AI 제품들이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확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빠르게 테슬라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 내연기관을 제쳐서 지금 수입차 1위로 지금 등극하고 있어요. 수입차 1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내 차량들도 압도하고 있는 상황. 그게 뭐냐면요. 전기차 시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가속화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차 안에는 더 뭐예요? 지금 뭐 내연기관 차에도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겠지만은 전기차에는 더더욱 반도체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 나오고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제품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시기에서 지금 당장의 AI 데이터 센터만으로도 매출치를 따져봤을 때 2배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뭐다? 여기서 곱하기 2 해서 사실 여기에서 5배, 8배 갈 수도 있다. 이게 과장된 게 아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의 범주다. 여러분도 휴머노이드 로봇 뭐 2천만 원, 3천만 원대 나오면은 안 사실 거예요. 그거 돈이 없다고요? 충분히 할부라든가 왜냐면 지금 차량도 그렇죠. 2천, 3천만 원대 우리가 어느 정도 준저가형이라고 했을 때 항상 할부로 사잖아요. 항상 그리고 뭐 월 리스로도 사든가 그런 식으로 월에 뭐 50만 원, 60만 원, 30만 원으로도 충분히 구매력을 이 시장 경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어느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일만 하고 시장 경제 생활만 한다면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는 거의 확정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각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면요. 아, 앞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뭐다? 이렇게 지금 시장의 레버리지 변동성으로 인해서 괴리율이 나타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짧게 이제 뉴스 내용까지 같이 이야기해 보자면은 두배 베팅 미국까지 참여 역대급 변동성 이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에까지 지금 하이닉스 ADR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반도체 중심으로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인기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또 해외도 영향받고 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ETF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시를 했어요. 좀 더 안정되게 해라. 약간 이런 지시를 했었는데 이런 2억 원 금융위원장이 이제 곧 레버리지로 인한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긴급으로 뉴스가 이제 나온 게 이제 오늘 시점으로 뭔가 정책적인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뭐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방향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정부가 지금 정한 방향성이 무엇이냐. 지금 변동폭이 높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시키려는 방향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생각하면 된다. 아, 이걸 안정화시켜서 우리가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방향은 위로다. 왜냐? 지금 현재 매출 상태로는 베리 굿이고 2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변동폭으로 인해서 하방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고 가신다면 충분히 지금 180만 원 구간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고요. 좀 더 휩소 구간이 만들어진다면은 전 여기 부분 저항점을 약간 살짝 휩소로 이탈해 주면서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170만 원, 160만 원대 정도의 충분히 매수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한 1차 물량 추가 넣으셔도 되겠고요. 2차 물량 160, 170 사이에서 넣으면서 만약에 여기 오면은 진짜 풀대출을 넣어서 사도 될 만큼의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날마다 리서치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금 단기간 뭐 10%, 20% 먹는다 이런 트레이딩에 대한 개념은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돼요. 물론 근본적인 이 회사가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대적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 기업적인 세부 토대 내용에 따라서 얘가 업사이드가 3배가 있냐 아니면 6배가 있냐 이런 걸 그리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올바른 투자 방법입니다.
됩니다. 그래야지 2배를 먹을 수 있고요. 그래야지 4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 투자를 하다 보면요. 거기 안에서의 단기 트레이딩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4월 달경에 지금 보시면은 날짜가 제가 문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쏴드렸던 게 3월 말쯤이에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전쟁 일어나자마자 최고 지도부가 이제 사망을 했고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지수적으로는 뭐 유가 변동이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저평가. 왜냐? 엔비디아, 마이크론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400% 부근, 그러니까 3배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서 가치 투자가 제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물론 있겠죠. 이러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서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길게 볼 수 있는 게 저만의 관심 종목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리는 매매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5가지의 가치를 두고 매매하는 게 여러 번 매매했을 때 보편 평균적으로의 수익도가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2배짜리를 사는 게 아니라 4배짜리, 6배짜리 정확히 필터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장기적인 종목을 정확하게 선별해가지고 장기적인 종목 안에서 단기적인 종목의 트레이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업사이드가 여기서 2배 이상 갈 걸 아니까 순간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트레이딩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간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는 아닐 수 있지만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우리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은 거기에 설문조사 간단하게 10초만 참여해 주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은 저와 함께 매매 이기방은 이번에 한 400명 정도 대기 중이거든요. 참고로 그 400분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고 링크 클릭해서 남겨주신 분들인데 이게 지금 제가 구글 폼으로 안전하게 옮기고 있는데 이 구글에 계정 접속을 하셔야지만 남길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게 정보를 드리면은 다른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마치 본인이 이걸 이룬 것처럼 기술을 아는 것처럼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뿌락지들을 걸러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구글 계정 회원 가입하시거나 로그인 하셔가지고 구글 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400무 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500, 600이 더 빠르게 늘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인원수가 차면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투자 잘하시고 차분하게 투자 복귀하시면 좋겠고요.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